절기상으로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됐는데도 아직까지 한낮에는 참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구가 하루빨리 시원해지기를 기대하면서 9월 둘째 주 고양신문 뉴스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체크는 평소와는 좀 다르게 속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녹화 이후에 주요 뉴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어떤 소식이냐? 경기도가 11일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을 반려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한 달 전에 고양시가 경기도에 제출한 신청서를 한 달 만에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반려를 한 것입니다. 이로써 경기도 투자심사 통과, 그리고 2024년 예산 반영, 내년도 상반기에 백석 업무 빌딩 리모델링 진행, 내년 6월까지 이제 입주하겠다라는 이동환 고양시장의 청사 이전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기도가 고양시의 투자심사 신청을 반려한 핵심적인 사유는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의뢰 제출 전에 완료했어야 할 행안부의 사업 타당성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양시가 고양시청 이전 사업 타당성 조사를 행안부에 제출한 게 지난 5월이기 때문에 오는 9월은 돼야 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경기도가 진행하는 정기 투자 심사는 1년에 4번 실시를 하는데 올해에는 이번이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물론 정기심사 외에 수시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타당성 조사 완료 후에 경기도 투자심사를 이렇게 다시 신청한다고 해도 통과 여부는 여전히 장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경기도 감사를 통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수수료, 법 위반, 사업비 축소 이런 여러가지 의혹들이 지적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심사에 앞서서 진행돼야 할 이전 사업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내년 본 예산에 백석동 업무빌딩 리모델링 비용 500억 원을 반영하려던 고양시의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 뉴스체크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LH가 창릉 신도시 이달 내에 착공이라고 밝혔습니다. 능곡 6구역 재개발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서삼릉 효능이 55년 만에 개방되었습니다. 고양시가 시청 이전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서 헌재 심판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삼송 문화체육시설 제자리 걸음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 매뉴얼이 도입됐습니다. 과연 창릉 신도시 조성공사가 일정대로 착공될 수 있을 것인가? 당사자인 LH 측이 직접 당초 계획대로 9월 안에 착공한다 답변을 내놨는데요. 정확한 착공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당초 계획대로 9월 내에 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이달 내에 착공 의지를 밝혔습니다. 창릉 신도시 전 구간이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사전 청약 첫 입주 블록에서부터 조성공사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27년 하반기에 가장 먼저 입주가 이루어지는 단지가 요 지도에서 보시는 1구역 여기에 속한 A5, A6, A4 블록 여기거든요. 여기가 첫 삽을 가장 먼저 뜰 것 같습니다. 그 토지 보상과 지정물 보상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은 지금 상황이 어떤 건가요? 8월 말 기준으로 창릉 신도시의 토지 보상률은 84%, 지정물 보상률도 역시 84.6% 이렇습니다. 자, 이게 올해 3월까지 토지 보상률이 51, 지정물이 62%였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한 반년 동안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또 남양주 왕숙이나 부천 대장과 비교해보면 이쪽은 이미 보상이 100%다 끝났거든요. 일단 고양시 창릉 신도시가 토지 보상이 상대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LH가 착공을 서두른다는 게 이게 뭐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래도 이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이런 어떤 불신 이런 것을 좀 해소시키기 위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들이 LH의 철근 누락 사태 파장으로 3기 신도시 공급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 상반기 전체 아파트 착공 물량이 작년에 비해서 30%나 감소했다 이런 뉴스도 나왔거든요. 자, 이러한 우려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LH는 약속대로 9월에 착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LH 철근 누락 사태가 창릉 신도시 착공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을 거라는 보도는 과장된 것이다 라고 세간의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시가 5일 보도자료를 냈죠. 네. 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협력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능곡 6구역이 어딘가요? 네, 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능곡 초등학교 그 건너편에 소규모 연립, 그 다음에 또 상가들이 이렇게 오밀조밀 모여있는 그런 이제 구도심이 있습니다. 능곡 1구역 아마 좀 잘 아실 거예요. 자, 그쪽이랑도 이렇게 가깝고요. 또 능곡 성당이 있고 또 능곡동 행정복지센터 있는 그쪽 부근입니다. 재정비 촉진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고양시가 인가 거부 방침을 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 시행 계획인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청구를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지난 8월에 서울고등법원 행정부에서 이 원고의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를 거부한 고양시의 손을 이렇게 들어준 것이죠. 능곡 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법원 판결 결과에 승복하고 상고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조합이 상고를 포기했는데 곧바로 고양시는 정비사업을 조합과 협력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이 협의가 다시 시동이 걸렸다는 이야기인데요. 아마도 시와 조합 간에 어떤 사전 소통과 조율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5일에 간담회를 열고 능곡 6구역 조합과 사업 추진 방향을 함께 논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재정비 촉진 계획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사업 계획을 다시 이렇게 작성해서 재접수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노후 그리고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상업 기능이 쇠퇴한 능곡지구에 개발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지금 바라는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협의를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총괄 계획가가 회의를 운영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서삼릉 효릉 55년 만에 개방됐다는 소식인데요. 서삼릉 효릉이 이게 누구의 능인가요? 서삼릉은 이제 희릉, 예릉, 그리고 이렇게 효릉, 이 세 가지 릉이 하나의 능역 안에 있어서 이제 서삼릉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이 효릉은 조선의 12대 임금인 인종, 그리고 왕비인 인성왕후의 능입니다. 인종 임금은 재위 기간이 불과 8개월, 조선 왕조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용상에 있다가 30살의 나이에 승하한 좀 이런 비운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비극적인 운명이 사후에도 이어진 것인지 조선 왕릉 40기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미개방릉으로 남아있었던 게 효릉입니다. 이번 개방이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전국에 산지한 조선왕릉은 총 40기가 되는데요. 이 능들이 2009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등재를 할 당시에 40개의 모든 능을 다 개방한다, 또 능역을 복원한다, 이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미개방 능들이 하나하나 다 문을 열었는데, 유일하게 효릉만 마지막까지 이제 폐쇄된 능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이제 55년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고, 문화재청 입장에서도 40개 왕릉 전체 개방이라는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14년 만에 비로소 지키게 된 것입니다. 효릉이 왜 이렇게 폐쇄가 됐었나,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에 박 대통령이 낙농 선진국인 뉴질랜드를 다녀와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좀 젖소를 많이 키워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대요. 효릉 바로 건너편이 그 한양골프장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주말마다 거기서 골프를 치셨어요. 근데 한양골프장에서 딱 건너다 보니까 건너편 숲이 너무나 넓고 멋진 거예요. 그래서 저 숲에 목장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대요. 그 땅이 바로 농협에 매각이 되고 그 자리에 젖소 개량 사업소가 들어섰습니다. 왕릉이 졸지에 젖소 목장으로 둘러싸이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문제는 이 젖소 개량 사업소라는 데가 구제역 같은 이런 가축 질병이 들어오면 절대 안 되는 데잖아요. 일반인 출입은 물론 학술 연구를 위한 학자들의 출입조차 아주 예민한 그런 철저히 차단된 금단의 땅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졌던 것이죠. 부지가 워낙에 뭐 수십만 평에 이를 정도로 넓다 보니까 문화재청으로서도 그 땅을 다시 되찾을 엄두를 못 내면서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른 것입니다. 다 회수를 하거나 좀 그래서 개방이 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개방이? 아닙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능까지 약 400여 미터를 이렇게 좁은 펜스 울타리 안으로 진입로만 이렇게 이제 젖소 개량 사업소와의 협상을 통해서 거기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들어갈 때는 전신 소독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나마 이거를 얻는 데까지도 정말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서삼릉 보건추진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하신 서삼릉 능력 복원에 대한 좀 희망적인 소식도 있다고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서삼릉 보건추진위원회는 효릉 개방을 계기로 서삼릉 능력을 온전하게 되찾기 위한 시민운동을 다시 한번 기운차게 전개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고요. 또 개방 행사에 참여한 심상정 국회의원, 부서 간 협상을 통해서 젖소 개량 사업소 이전이 확정됐다,
그리고 이전을 위한 관련 용역 예산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기도 했습니다. 40만 평 규모의 서삼릉 명품숲 복원을 위해 부서 간의 조율을 이끌어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7월에 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지방재정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경기도 감사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런데 지난주에 고양시가 도 감사 결과에 불복하면서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청구를 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했다. 이게 새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가처분 청구의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요? 이번에 경기도 감사 결과에서 지적됐던 그 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에 관련된 이 지방재정법 위반 사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애초에 주민감사 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특정 감사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안에 대해서 무차별적인 감사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심각한 침해에 해당한다. 네, 이런 주장입니다. 시청 이전 타당성 조사에 대한 감사가 별건 감사 내지는 좀 약간 먼지털이식 감사에 해당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따져봐야 될 좀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고양시에서는 남양주 사례를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당시에 경기도 감사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면은 그 총 9건에 대한 감사로 원래 특정 감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나중에 감사 과정에서 5건이 추가돼가지고 총 14건이 됐거든요. 뒤에 붙은 감사 내용들이 그러면은 고양시처럼 최초 감사 목적과 이런 것들과 좀 연결된 추가적으로 발견된 그런 것들이냐 라기보다는 이 감사 내용들이 다 이제 별건 감사식으로 추가로 이렇게 계속 붙는 그런 형태의 좀 감사 목록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문제로 지적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헌재에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상급기관의 과도한 감사 남용이다, 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결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양시 사례를 이제 보면은 이게 청구 목적에서 벗어나는 감사였냐? 그렇지 않다라는 좀 주장들이 있는 거라 가지고 네. 이 판례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제 판결문에도 실제 나와 있습니다. 헌재 판결문에 보면은 지자체 자치사무에 대한 무분별한 감사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면서 뒤에 다만 자치사무의 합법적 통제라는 감사 목적이나 감사의 효율성 측면들을 고려했을 때 관련성이 인정되는 것이거나 아니면은 해당 감사 대상을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사를 진행한 걸로 볼 수 없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대상의 확장 내지 추가가 허용된다. 이렇게 또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도 감사가 이 자치권에 대한 침해냐, 아니면은 연관된 사항에 대한 관련 감사냐. 자,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삼송지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추진됐던 두 곳의 체육문화시설 건립사업이 두 군데 다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 민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한 시의원은 삼성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원종범 의원인데요. 자, 저희가 한 군데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건립이 이제 지체되는 시설 첫 번째가 이제 삼성동 336번지 1원에 한 3,953평 규모의 추진 중이던 이 문화시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임 시장 때 2021년에 그 시 예산 310억 원을 들여서 LH로부터 토지까지 매입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원종범 의원 같은 경우는 이 토지 매입 계약 후에 2년이 가까운 시간까지 이 해당 부지에 이제 잡초만 거의 무성하게 버려진 땅이 돼버렸다. 이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이제 시로부터 아무런 답변과 향후 계획 이런 것들을 듣지 못하고 있다. 네. 예,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고양시 교육문화국 담당자는 인근 지역인 도내동에 추진 중인 원흥 복합문화센터가 이게 유사한 성격의 시설이기 때문에 사업의 중복성을 고려해서 해당 공공시설 부지의 활용 방안을 새롭게 재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삼성의 주민들은 그 삼성지구와 도내동은 엄연히 이게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 곳이다. 자, 그쪽에 문화시설 짓는다고 우리 거 못 짓는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삼성동 이번에 290번지 1원에 약 1,900평인데요. 네. 여기에는 이제 채용 문화시설 원래 추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스톱 상태라고 합니다. 2021년에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그 생활 SOC 복합화사업, 이걸 통해 가지고 고양시가 선정이 됐던 사업인데요. 이 수영장을 포함해서 한 8층 규모로 2025년 9월에 이제 준공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총 사업비가 226억 7천만 원이었고요. 이 중에서 국비 40억 5천만 원까지 이제 확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네요. 국토부가 소유한 부지 매입 절차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고양시 교통국 담당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가철도공단과 토지 매입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자, 걸림돌이 뭐였냐? 그 신분당선 서부 연장 그 예타 조사. 자, 요거 때문에 그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가 번번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난달 23일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건설 사업이 예타에서 탈락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건립을 위한 소유권 협의가 아마도 다시 시작되지 않을까 저희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원종범 의원과 삼성 지역 주민들은 고양시가 이미 추진하던 사업을 제발 좀 소극적으로 방치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올해 초부터 저희 고양신문에서도 남동진 기자가 여러 차례 보도를 했는데요. 자유로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자, 이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서 지난달부터 자유로 청소 시스템에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거 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네. 첫 번째로 자유로 청소 작업 그동안 계속 노동자분들이 요구해왔었던 안전 매뉴얼이 정식으로 도입이 됐고요. 안전 매뉴얼 같은 경우는 안전 확보를 위해서 기본 사항들 그리고 이제 인력은 어떻게 투입돼야 되는지 장비는 어떻게 투입돼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 보통 담고 있는 거거든요. 고양시가 이제 고양시 이름으로 안전 매뉴얼을 낸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이 자유로 청소 안전 문제에 대해서 시가 책임지겠다 의지를 라는 갖고.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청소 작업 시에 이 작업자분들을 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차량이 투입이 됐습니다. 보호 차량 같은 경우 이번에 2대가 새로 투입됐는데 청소 노동자분들이 요구를 했었던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이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사실 좀 난색을 표했거든요. 노면 청소 차량을 뒤에 붙이는 방향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왔었는데 이 문제는 노면 청소 차량의 업무 그 스케줄이 있고 이게 그러니까. 또 네.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과 좀 안 맞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담당 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의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좀 공감대를 이뤄줬었고 그래서 이거 좀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이번에 요구가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자유로가 이제 다른 가로 청소가 좀 약간 작업 특성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간 분리발주 필요하다. 예, 이것도 이번 용역부터 반영이 됐습니다. 현장 청소하시는 분들, 자, 어떻게 지금 또 반응을 하고 있나요? 이 현장 노동자분들이 너무 고마워하고 기뻐하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이런 대책들 마련할 때 그러고 후속 취재하면은 이게 좀 약간 땜빵식이거나 좀 약간 반쪽짜리거나 그런 경우 사실 없지 않았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돼서 예. 좀 그렇게 된 걸로 이제 다들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이제 차에 치여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셨고 항상 일할 때마다 이렇게 막 불안하고 뒤를 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적어도 막 내가 일하다가 죽을 수 있겠다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돼가지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훨씬 더 이렇게 덜하다. 예, 괜찮아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이제 목소리를 냈던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니까 앞으로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가 생긴 게 굉장히 좀 크다. 네. 이 말도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네,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기사화한 기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자유로 청소 안전대책을 위해서 그 정민경 시의원 그리고 고양시 자원순환팀의 신각식 팀장님과 정의영 주무관님, 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수고를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고양신문 기사에 이분들의 짧은 인터뷰도 실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